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98쪽 소설의 표현 방법 7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작품의 서술 방식을 물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지문부터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선택지부터 먼저 보시면서 뭘 물어보는가 이걸 먼저 파악해 보세요. 1번 서술자가 사건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전달한다 라고 했어요. 이렇다면 사건의 줄거리를 요약했다라는 얘기인데 본문을 보면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얻어먹기도 싫다. 화려한 좌석에서 어울리지 않게 놀기도 싫다고 하는 병화의 말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요. 그 기분을 아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덕기는 자기를 빗대놓고서나 하는 말 같아서 듣기 싫었다. 그뿐 아니라 언제든지 뺏어먹고 쓰고 할 것은 다 하면서 개걸대고 입바른 소리를 툭툭 하는 것이 밉살 맞기도 했다. 있는 사람의 통성으로 자기에 좀 고분고분하게 굴어주었으면 좋았다. 그러나 없는 사람이 있는 친구와 어울리면 병적 노릇이나 하는 것 같은 일종의 굴욕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겠고, 또 그렇게 구칙칙하거나 더럽게 굴지 않고 자기의 자존심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취할 방법이라고 아직 경력 없는 덕기건만 돌려 생각도 하는 것이었다. 자, 이 글에서는요, 사건의 줄거리를 말하기보다는 뭘 얘기했어요? 덕기가 병화를 바라보는 그 태도를 이야기했죠. 다소 좀 밉살스럽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다 하고 인물이 소설 속의 다른 인물을 바라보는 태도를 썼으니까 틀렸고, 2번 등장인물이 다른 등장인물의 심리를 설명했다. 이건 1인칭 시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이 소설은 3인칭의 시점이니까 틀렸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을 장면으로 제시했다. 지금 이 부분은 요약하여 말하는 거니까 장면 제시 틀렸고, 서술자가 등장인물을 분석하여 설명한다. 그렇죠. 즉 3인칭이고 등장인물이 그 바라보는 태도를 드러냈으니까, 즉 결국 73번 문제는 소설의 시점을 묻는 그런 유형이었고요. 정답은 4번. 74번 다음 글에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방법은 뭐냐? 이때는 질문 자체가 분명하죠.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방법을 물었으니까 소설을 바로 읽고 어떤 방법을 썼는가. 자,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직접적 제시, 즉 말하기의 방법을 통해서 드러냈는가, 아니면 간접적 제시, 즉 보여주기의 기법으로 드러냈는가라는 거죠. 그냥 감은 송영감의 눈에서 다시 썩은 물 같은, 그러나 뜨거운 새 눈물조이가 흘러내렸다. 그런데 어디선가 애의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눈을 떴다. 아무도 있을 리 없었다. 지어놓은 독이라도 있었으면 싶었다. 순간 뜬막 속 전체만한 공허가 송영감의 파리한 가슴을 억눌렀다. 온몸이 오므라들고 차움을 송영감은 느꼈다. 뭐 했어요? 말하기 기법을 썼죠? 즉 서술자가 직접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죠. 설명적 진술을 통해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죠. 75번. 다음 글의 서술 방법은, 즉 언젠가 한번 읍에서 술이 꽤 되어가지고 흥청거리며 돌아오다가 물에 굴러 떨어진 일이 있었다. 지나치는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누가 보았더라면 큰 웃음거리가 될 뻔했다. 발목 하나를 약간 접쳤을 뿐 크게 다친 데는 없었다. 이른 가을철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 뚝에 늘어놓고 말릴 수는 있었으나 여간 창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옷이 말짱 젖었다거나 옷이 마를 때까지 발가벗고 기다려야 한다거나 해서가 아니었다. 팔뚝 하나가 몽땅 잘려져 나간 흉한 몸뚱어리를 하늘 앞에 드러내놓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지나치는 사람이 있을라 치면 하는 수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얼굴만 내놓고 앉아 있었다.
물이 선뜻해서 아래턱이 덜덜거렸으나 오그라붙은 사타구니께를 한 손으로 꾹 움켜쥐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 부분은 전형적인 뭐예요? 말하기 방법으로 만도의 심리와 과거의 에피소드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곧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하늘로 쳐들린 콧구멍이 연신 벌렁거렸다. 그리고 그 아래로 가면 서방님 들어가신다 하면 옆에 내는 어이 문둥이 어서 오너라 하는 것이 인사처럼 되었다라고 해서 결국 보여주기, 즉 장면 제시의 방법도 아울러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정답 몇 번? 4번. 배경 묘사를 한 건 아니고요. 또 관찰자 입장은 아니고 전투적 입장인데 심리를 묘사하기보다는 주로 지금 두 가지가 함께 변형되고 있습니다. 76번 서술상의 특징. 딱 보니까 어때? 대화 위주죠. 대화 위주고 따라서 보여주기 기법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대화 위주의 서술로 갈등을 부각했다. 자, 이 소설 염상섭의 3대에서 즉 아들인 조상훈과 그리고 그 아버지 조의관이 어떤 문제로 첨예하게 갈등을 보이는지 이걸 한번 파악해 보죠. 조가의 집이 번창하려고 하지만 꾸어온 조상은 자기네 자손부터 돕는답시다. 상훈이는 불끈하여 소리를 높여 또 무슨 말을 이으려다가 마루 끝에서 영감님의 기침소리가 나는 바람에 좌우 방안은 괴괴해졌다. 갑작스럽게 조용해졌다는 얘기죠. 여기 영감은 누구야? 바로 그 아버지 조의관이야. 그러니까 조의관이 등장하니까 조상훈이 지금 즉 조의관이 돈을 가지고 족보를 꾸며낸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던 거지. 왜들 떠드냐? 화를 참는 못마땅한 강강한 목소리와 함께 건넌방문이 활짝 열렸다. 방 안의 젊은 애들은 우중우중 일어서며 아랫목에 앉았던 상훈이는 윗목으로 내려섰다. 우리 아랫목이 어르신 앉는 자리예요. 왜냐면 이 온돌방을 떠올려야 돼. 지금은 뭐 보일러라 이것저것이 다 온기가 있지만 예전에 온돌방에서는 그 불을 떼는 자리 아랫목이 어르신들 자리고 윗목으로 갈수록 냉기가 있는 거죠. 방 안에서는 더운 금이 서린 담배 연기가 뭉글뭉글 흘러나온다. 이게 굴뚝 속이지 젊은 것들이 무슨 담배를 이렇게 피우며 주책 없는 소리들만 시부렁대는 거냐. 영감은 방 안을 들어서며 우선 나무라 놓고 아랫목으로 가서 앉으며 자기의 발끈한 성미를 속으로 간정시키려는 듯이 진정하려는 듯이 목소리를 가라앉혀 어서들 앉거라 하고 무슨 잔소리를 꺼내려는지 판을 차린다 그랬어요. 따라서 76번에서 즉 이 글에서는 이 인물들의 그 대화들을 통해서 조의관과 조상훈이 지금 갈등에 부딪히고 있고 지금 뭔가 폭풍 속의 고요처럼 이렇게 일촉즉발의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을 드러내고 있죠. 정답은 2번이죠. 자, 77번으로 갑니다. 77번에 다음 글에서 작중 인물이 구사하고 있는 사투리 및 비속어의 효과라 했습니다. 부적절한 것은 물었죠. 이제 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하고 나서 진수 네 신세도 참으로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어 섬겼고 아버지의 등에 업힌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나 그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다면 나았을 낀데 하고 중얼거렸다. 지금 아버지 만도와 아들 진수가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 위해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건너가면서 서로 상대방의 신세를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죠.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는 것이었다. 자, 이 소설에서요, 이 순환이대라는 이 소설에서
만도와 그 아들 진수가 함께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넌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소설에서 외나무 다리가 갖는 이 상징적 의미 꼭 기억을 해야 돼. 이 외나무 다리는 결국에는 어떤 인생의 역정이죠. 또 우리 근현대사가 인생의 역정이요, 우리 근현대사가 처했던 그런 삶의 굴곡을 이 외나무 다리가 형성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두 인물이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서로 업고 업혀서 협력으로, 즉 가족의 협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 즉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번. 자, 인물이 사투리를 쓰면 현장감을 주고 향토색을 드러내죠. 향토색이란 지방색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고, 또한 사실성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사투리를 썼다고 해서 흥미를 곧바로 유도하는 건 아니죠. 정답은 4번. 물론 낯선 지역의 사투리를 듣고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거부감을 또 일으키기도 하니까 이는 주관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자, 78번부터 79번을 보면 최반식의 태평천하의 일부인데요. 윤직원 영감 등장하죠. 기억이 뜻하는 바 망진 자는 호야니라.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호다라는 얘기는, 즉 우리 그 진시황은 나라를 자기가 이루었던 천하통일의 이 대업이 곧 나라가 망할까봐 염려를 했는데, 결국 그래서 오랑캐들과의 어떤 방비를 위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만리장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들인 호가 나라를 결국 간신 조고에게 빠져서 나라를 말아먹죠. 자, 이는 곧 집안의 사람 때문에 화를 부른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드러낸 표현이죠. 78번의 정답은 3번. 79번. 이 글에서 풍자의 성격을 결정하는 건 이 윤직원 영감이라는 등장인물을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이라고 했고, 그 부친을 말대가리 윤용구라고 했고, 또 일제 강점기의 그런 상황인데도 이를 태평천하라고 인식을 하고, 또 거기 보면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매우 이기적인 이런 인물, 그리고 그 어조가 말대가리니 윤두꺼비니 하는 그 문체가 또한 우리에게 풍자의, 즉 등장인물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유머가 들어있죠. 자, 해학은 유머라고 했고요. 풍자는 그 유머 플러스 비판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제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정답은 3번. 자, 소설의 종합 문제 보죠. 소설의 감상 80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선택지 바로 가요. 선택지에서 드러내고 있는 게 윗글에 있는지 확인하라 이거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전개했다. 틀렸죠? 윗글에 보면은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 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곤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침을 삼킨다. 난 그 속을 퍽 잘한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참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그만입니까? 며칠 쳐요?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 사나흘씩이라 건승 끙끙 앓았더니 종당이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던가? 따라서 이때 현재에서 이제 작년 이맘때로 회상을 하며 소설의 또 주요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시간적 순서는 아니죠. 정답은 1번이죠. 비속어를 살려 쓰고 있고요. 또 나의 소망을 이용하는, 즉 장가 들고 싶다는 나의 소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자식아 너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장가 들지 않니? 그리고 미처 커야지 임마 저걸 무슨 혼의를 해 하고 이렇게 장인은 나의 소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 모습처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적 배경이 사건 배경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유는 이 논밭을 갈아야 될 추수철이니까. 또 5번에 나와 장인 사이에 형성된 이유가 제시되었죠. 나는 결혼을 좀 앞당기고 싶고 장인은 아예 그럴 생각이 없고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답은 1번. 자, 81번으로 가죠.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 했습니다. 윗글을 보면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치열하게 묘사했다. 자, 쓱 훑어봐도 대화가 주거되고 있으니까 틀렸고, 서술자가 내면과 외면을 모두 서술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얘기인데, 이 글에서 주인공은 즉 이 황건, 그러니까 황진사죠. 황진사가 주인공이고, 그런데 그 주인공을 지켜보는 내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므로 나는 황진사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고 그의 행동이나 대화 등을 전달하는 거예요. 따라서 2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얘기니까 틀렸고, 등장인물인 서술자가 보고 들은 바를 기술한다. 그렇죠. 등장인물인 서술자가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틀렸죠. 그래서 지금 81번 문제는요. 81번 문제는 가급적 틀리게 지적한 것이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이를 올바른 것으로 바꾸시고요. 여기 3번이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1번, 2번은 윗글에서 일부 드러나고 있지만 그렇게 심리가 치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서술자가 사건의 겉에 벌어지는 걸 쓰는 거지 그렇게 주인공도 아닌데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82번은 조금 문제를 수정해 주시고 3번으로 바꾸기 바랍니다. 82번 어법 사용의 설명이 기억의 경우와 유사한 것. 그 깨끗한 의복에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으리라 하는 걸 일러주신즉, 그러니까 돈 없이도 장가를 들면 즉 좋은 음식과 깨끗한 옷을 입을 거다. 자, 이는 곧 뭐냐면 먹을 것으로 상대를 이제 장가를 들게 하려고 하는 건데, 본문에 보면 먹을 수 있다라는 목적어는 음식은 맞는데 의복을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의복에 어울리는 뭐야? 서술어가 빠진 거죠. 82번은 어법 문제, 문법 문제예요. 1번 그 가게가 어딘지 정확히 가르쳐봐. 이는 어휘를 잘못 쓴 거지. 가리켜봐 라고 해야 되는데 가르치다, 어휘를 잘못 썼고. 2번 우리는 결코 어디서는 음식을 잘 먹는다. 이때는 결코라는 부사어와 어울리는 서술어가 부정문이 와야 되는데 긍정이 왔으니까 틀린 거고. 3번 배가 고파서 빵과 우유를 마셨다. 우유는 마시지만 빵은 마실 수는 없죠. 즉 같은 오류를 범하니까 정답은 3번이죠. 4번에 어제 저녁에 우리 가족은 외식 먹으러 갔다 했는데 외식이 밖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니까 외식하러 갔다라고 해야지. 이때는 중복된 표현을 쓴 거야. 외식과 먹다, 음식을 먹다가 외식이니까 즉 중복된 표현. 83번 니은에 나타난 분위기. 자, 지금 그 장가 들라고 소개해주는 교수가 과부라는 말을 듣고 황진사가 지금 두 손을 불불불 떨고 있는 거야. 즉 그 심리는 어때요? 결국 몹시 지금 모욕감을 느낀 거지. 그랬더니 벽에 걸린 시계가 뚝딱 하고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그만큼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말하죠. 이를 한자성으로는 일촉즉발이라 합니다. 정답은 2번. 심사숙고는 깊이 생각한다고 호사다마는 좋은 일에는 늘 안 좋은 일도 끼어든다. 와신상담은 뭐야? 훗날을 위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84번으로 가면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즉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가장 앞에 즉 제시되어 있던 내용인데요.
반어적 지명을 사용하여. 그렇죠. 행복동이라고 했잖아. 오히려 난쟁이 가족은 상당히 불행한데, 즉 동네 이름은 행복동. 반어적이죠. 2번 간결한 문장이죠. 즉 매우 단문이야. 짧게.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다.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맸다.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즉 이와 같이 즉 단문 형식으로 썼고요. 감정을 절제했죠. 그래서 오히려 비극성이 강화되고 상징적 자연물을 통해 사건 전개를 드러냈다. 이 글에서 상징적 자연물은 나에 보면 편지꽃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 4번은 나 지문에 대한 설명이라고 봐야죠. 정답은 4번. 사건 전개의 필연성보다는 의식의 흐름, 즉 생각의 흐름에 초점을 두었죠. 85번 기억의 함축적 의미. 영희가 편지꽃 2송이를 폐수 속에 던져 넣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절망하고 실망한 것을 드러낸 겁니다. 정답은 1번. 86번 다음 글에서 부자 간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로 적절한 거. 어쨌든 세상에 좀 할 일이 많습니까? 교육사업, 도서관 사업. 그 외 지금 조선어 자전 편찬하는데 사훈이는 조심도 하려니와 길을 누겨 차근차근히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할 말은 다 하겠다는 듯 말을 이어나가려니까 또 벼락이 내린다. 듣기 싫다. 누가 내게 그따위 설교를 듣자든 어서 가거라. 하여간 말씀입니다. 지난 일은 어쨌든 지금 이 판에 벼랑간 치산이란 당한 일입니까? 즉 치산만 하는데도 모르겠습니다만 성원을 짓고 유생들을 몰아다 놓으시랍니까? 돈도 돈이거니와 지금 시대가 당한 일입니까? 자, 지금 조의관과 조상훈이 갈등했던 것은 돈 문제예요. 돈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의관은 치산을 하는 데 쓰겠다라고 했고, 조상묘를 돌보고 족보를 만드는 데 쓰겠다고 했고, 조상훈은 사회사업을 하자,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돈의 사용을 둘러싸고 둘이 갈등을 벌이죠. 이는 결정적으로 둘 다 돈을 소홀히 여기거나 중히 여겼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용처에 있어서 아버지가 가문을 드러내는 데 쓰려고 하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죠. 아버지는 조상을 섬기는 일에 가치를 두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다. 87번으로 가죠. 기억 리을 중 시간상 가장 먼저 일어난 일 했어요. 자, 이 고향이라는 소설은 나라는 인물이 기차 안에서 우연히 한 남성을 만나고 그 남성이 자신에게 벌어졌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액자 구성이야. 자, 기억에 이번에야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댁과 마주치게 되었다. 자, 나와 혼례를 약속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다시 여기저기 전쟁에도 갔다, 장사도 나갔다가 고향에 귀향했을 때 바로 여자를 만난 거죠. 그 여자를 만난 거야. 니은은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준 것이었다. 이건 그 여자가 들려줬던 과거죠. 그래서 니은은 이보다, 기억보다 앞서 일어난 일이지. 디귿 권려란 그녀라는 표현이야. 자기와 같이 10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까 거기에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자아낼 뿐이었다. 결국 귀향했을 때 여자의 심정이니까 이 디귿은 또한 니은이 일어난 일의 그 이후요, 기억보다는 즉 비슷한 상황이죠. 리을번 리을에 하루해를 울어보내고 읍내로 돌아와서 돌아다니다가 10년 동안에 한마디 두마디 배워두었던 일본만 달택으로 그 일본 집에 있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그 여자가 전해주는 이야기고, 이는 디귿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죠. 따라서 즉 순서를 정한다면 니은, 디귿, 리을, 기억의 순서니까 답은 2번이죠. 88번부터 89번을 보면요, 이 글에서 의견 대립이 나타나는 이유, 본문을 보면 너 그런 경제야, 그런 사회주의 어디서 배웠니? 배우나마나 경제란 돈 많이 벌어 쓰고 모아두는 게 경제 아니요?
경제한다는 뜻이 경제고, 경제학, 경제적은 또 다르다. 다른 게 뭐요? 경제는 돈 모으는 곳이고, 경제학이면 돈 모으는 학문이죠. 결국 경제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 둘이, 삼촌과 그리고 그 조카가 서로 어휘에 대해 인식이 다르죠. 그래서 의견 대립이 나타나는 이유는 4번, 어휘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89번, 기억에 담긴 태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야, 그렇다면 아저씨 대학교 잘못 다녔어. 경제 못하는 경제학 공부를 5년이나 했으니, 그게 뭐란 말이요? 아저씨가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경제 공부를 하고, 왜 돈을 못 모으나 했더니, 이제 보니 공부를 못해서 그랬군요. 공부를 못했다?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옳다. 네 말이 옳아. 이건 뭐예요? 매우 자조적인 그런 어조죠. 정답 몇 번? 1번이죠. 자, 여기까지 소설에 관한 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우리 문학 중에서 수필과 희곡의 그런 문제 유형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단원별 문제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로 들어가야죠. 자, 여기까지 소설에 대해 살폈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수필과 희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